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앞 오전 9시. 두 가족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타난 건 아들 쪽 가족이었죠. 김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고급 캐리어를 끌며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특히 민수 아버지 김철호는 최신 여행복에 브랜드 모자까지 갖춰 입고 마치 여행 전문가라도 된 듯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쭉 펴고 걷는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네. 역시 시간 약속은 지켜야지. 철호가 시계를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그 옆에서 부인 정미경은 긴장한 듯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죠. 60대 중반의 그녀에게는 첫 해외여행이라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10분 후 딸 쪽 가족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이소영과 그녀의 부모님. 소영 아버지 박정수는 평범한 청바지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의 60대 후반 남성. 겉보기엔 그냥 동네에서 작은 가게나 하는 평범한 아저씨 같았죠. 소영 어머니 한순이도 소박한 원피스 차림으로 남편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들 오셨네요. 철호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어딘지 모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같은 60대지만 자신이 더 세련되고 경험이 많다는 듯한 태도였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정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죠. 요즘엔 영어 잘해야 하는데 사돈께서는 가게 일로 바쁘시니까 미국이 처음이시죠? 하. 철호의 말에 은근한 비꼬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60평생 이런저런 일을 해왔지만 해외 경험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정수를 내심 우습게 보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영어로 다 해드릴게요. 회사 일로 출장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철호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아버지가 또 무시당하는 게 속상했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가족이 게이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철호는 계속해서 여행 경험담을 늘어놓았어요. 미국 공항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입국 심사도 까다롭고 영어 못하면 정말 곤란하죠. 정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철호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 안 태평양 상공 1000m 높이. 13시간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좌석 배치는 운명적이었어요. 철호와 미경이 앞쪽에, 정수와 순이가 바로 뒤쪽에 앉게 되었거든요. 민수와 소영은 그 옆 통로 건너편에 나란히 자리했죠.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이때다 싶어 기다렸다는 듯이 영어로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I want 코카콜라, no ice please. And my wife wants 오렌지 주스. 승무원이 웃으며 음료를 가져다 주자 철호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그리고는 뒤돌아 정수를 향해 말했어요. 사돈 들으셨죠?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아이스 빼달라는 것도 말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정수는 그저 아, 네 하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어요. 기내식 시간이 되자 철호의 영어 과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승무원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며 자신의 영어 실력을 뽐냈죠. Excuse me, what's in this meat? I have allergy. Do you have vegetarian option? Can I get extra bread? 승무원들은 친절하게 대답해줬지만 철호의 발음과 문법이 어색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철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신이 나서 계속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How long to LA? What's the temperature in LA today? 뒤에서 지켜보던 소영이 남편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러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민수도 아버지의 행동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철호는 기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승무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The toilet is very clean. 굿잡. 그때 뒤에서 정수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승무원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 철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정수의 영어는 유창하고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철호에게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기내등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할 무렵 철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 말했습니다. 사돈, 공항 도착하면 제가 모든 절차 다 영어로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고맙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안쓰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오후 2시.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내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철호만큼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욱 들뜬 모습으로 앞장서서 걸어갔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리드할게요. 사돈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철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입국 심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안내판들이 영어로 가득했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 여러 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용, 영주권자용, 그리고 외국인용. 철호는 망설임 없이 외국인용 줄로 향했죠. 여기에요, 여기. 저 줄 보세요. 그가 손짓하며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줄을 서면서도 계속 영어로 된 안내문들을 읽어주려 했어요. 저기 보세요. 웰컴. 뭐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튼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철호도 복잡한 영어 문장들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하며 가족들에게 설명했죠. 정수는 묵묵히 줄에 서서 기다렸어요. 가끔 주변 안내문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특별히 뭔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이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서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철호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어요. 심사관은 30대 정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꽤 진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호가 크게 인사했습니다. 패밀리 바케이션입니다. 10일 동안요.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보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휴가죠. 철호가 손짓을 섞어가며 답했습니다. 어디에 머물 예정입니까? 호텔입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이에요. 호텔 이름이 뭡니까? 철호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정확한 호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힐튼 호텔이에요. 사실 그들이 예약한 건 힐튼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냥 아는 호텔 이름을 말한 거였죠.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다시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질문이 많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때 철호가 자신의 영어 실력을 과시하려고 말했어요. Oh, I'm ready. I could shoot question at your day. 철호는 질문을 많이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슛이라는 단어를 썼죠.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슛이라고 했습니까? 철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 네. 슛. 퀘스천. 심사관이 옆에 있던 보안 요원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원들이 즉시 다가왔어요. 손을 보이는 곳에 두시고 옆으로 빠져주세요. 아니, 왜요? 뭐가 문제예요? 철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미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도 달려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대체? 철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냥 질문 많이 해도 된다고 한 건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철호를 별실로 안내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안 요원 2명이 철호의 양쪽에 서서 그를 별실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철호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추가 조사?
저는 그냥 관광객이라고요. 철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공항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미경은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보야. 그녀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직원이 막아섰어요. 가족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소영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영어로 뭔가 말했는데. 철호는 별실로 끌려가면서도 계속 항변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굿맨, 굿맨. 하지만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별실 문이 닫히고 남은 가족들은 입국 심사장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계속 줄을 서서 심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경이 울면서 말했어요. 첫 해외여행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영어도 아버지만큼 잘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었어요. 그때 소영이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지금까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그는 침착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나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어른이 저렇게 되셨는데. 정수가 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뭔가 결심이 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야겠구나.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소영이 궁금해했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입국 심사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정수가 심사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심사관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전 끌려간 사람이 저희 일행입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의 영어는 철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문법도 자연스러웠어요. 심사관도 그의 영어 실력에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그분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슛 퀘스천이라고 했겠죠? 심사관이 깜짝 놀랐어요. 정수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명함을 심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명함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런. 인천공항 보안국 총괄이셨군요. 명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국 총괄팀장 박정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퇴직한 상태였지만 그의 경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죠. 네, 이제는 은퇴해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단순한 표현 실수입니다. 슈퀘스천은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죠. 질문을 쏘아달라, 즉 질문을 많이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공항에서는 슛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25년간 공항 보안 업무를 해왔으니까 잘 알죠. 하지만 그분의 의도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무엇보다 공항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영어를 저렇게 잘하시네. 소영도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심사관이 동료와 잠시 상의한 후 다시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책임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입국심사 책임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정수의 명함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인천공항에서 오셨군요. 저희도 인천공항과 업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러 대응팀과 출입국 보안팀을 총괄했었습니다.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책임자가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동반자가 영어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I could shoot questions at your day라고 말했을 텐데 이는 하루 종일 질문을 받아도 괜찮다는 뜻의 일반적인 영어 표현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물론 민감할 수 있죠. 하지만 문맥상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자신의 영어 실력을 과시하려 했을 뿐이에요. 정수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의 경력과 설명을 고려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정말 무해한 사람입니다. 단지 영어를 잘못 사용했을 뿐이에요. 30분 후 드디어 철호가 별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사돈. 철호가 정수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이 평소 무시했던 사돈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괜찮습니다. 다들 실수할 수 있는 일이죠. 정수가 온화하게 말했어요. 철호는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를 모두 마친 후 8명의 가족은 조용히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철호가 앞장서서 렌터카 카운터를 찾겠다고 나섰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철호는 한 발 뒤에서 묵묵히 따라 걸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정수가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렌터카 카운터가 저쪽에 있네요. 가볼까요? 그의 영어 안내판 읽기는 정확했고 길 찾기도 능숙했어요. 마치 이런 공항을 수십 번도 더 다녀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렌터카 카운터에서도 정수가 모든 절차를 처리했어요. 직원과의 대화, 보험 옵션 설명, 차량 픽업 위치 안내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와, 장인어른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정수를 우습게 본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정수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그의 진짜 실력을 알아버렸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정수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평소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렌터카를 받아 주차장을 나서면서 철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 사돈을 무시했고, 정수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백미러로 철호를 바라봤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철호의 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돈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철호가 이런저런 얘기로 분위기를 띄웠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거든요. 민수가 조용히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공항에서 일하셨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는 그냥 치킨집 사장일 뿐인데. 정수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생겼을 때는 말씀하셔야죠. 그렇기도 하구나. 정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은퇴한 지 3년 됐어. 25년간 인천공항에서 일했지. 테러 대응팀, 출입국 보안팀 총괄 업무를 했었고,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치킨집을?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은퇴 후에 뭔가 해야 할 일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순이와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렸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정수가 백미러로 철호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께서는 미국 여행이 처음이라 들뜨셨던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철호는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깃든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체크인 절차도 자연스럽게 정수가 맡았어요. 호텔 직원과의 영어 대화, 룸키 받기, 주차 안내까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3층과 4층에 방들이 배정되었네요.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있습니다. 정수가 가족들에게 안내했어요. 철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모든 가족이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정수가 호텔 직원에게 근처 맛집을 문의해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추천받았어요. 한국 음식점이 10분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걸어서 갈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서도 철호는 말이 없었어요. 미경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철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어요. 한국 식당에 들어서자 반가운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가족 단위 손님이라며 좋은 자리에 안내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한국 음식 먹으니까 좋네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했던 하루가 지나고 나니 조금씩 여행의 즐거움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공항에서 일하실 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요? 간혹 있었지. 언어 오해로 인한 문제들이. 정수가 젓가락질을 하며 답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잘못 사용해서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언어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대부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 악의가 있는 건지 단순한 실수인지 구분하는 거지. 정수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은 그의 경험과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때 철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철호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 출장 다녀왔다고 영어 조금 한다고 우쭐대고. 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공항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분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사돈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치킨집 한다고 깔보고 영어 못한다고 우습게 보고. 철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작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신 건 제가 무시했던 사돈이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께서 그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오셨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경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돈어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의 말에 모든 가족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첫날의 위기가 오히려 가족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미국 여행 마지막 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날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정수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렌터카 반납, 체크인 절차, 보안 검색대 통과까지. 철호는 묵묵히 따라가면서 정수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사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모든 영어 소통을 정수가 담당했거든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정수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출국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버지. 소영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평소에 조용하시다고 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정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할 것 없어. 그냥 열심히 살아온 것뿐이야. 철호는 지난 열흘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디즈니랜드에서도 할리우드에서도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정수가 모든 안내와 소통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죠. 사돈. 철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 돌아가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배우고 사돈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수가 철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돈에게서 많이 배웠어요. 저한테서요? 뭘 배우셨다는 거예요? 철호가 의아해했어요. 열정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 그런 게 있어야 인생이 재미있는 법이죠. 정수의 말에 철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가 앞장서서 걸어갔고 철호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갔어요. 하지만 첫날의 그 뒤처진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철호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한국 돌아가서 치킨집에 자주 가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는데 언제든지 오세요. 순이가 좋아할 거예요. 정수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리고 철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영어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함께 공부해요. 13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출발할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철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이번 여행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돈. 정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철호가 정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의 차 안에서 가족들은 이번 여행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첫날의 위기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호는 정말로 정수의 치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좋은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온화하고 조용했어요. 때로는 조용한 사람이 가장 깊은 강물과 같다는 것을, 겉모습으로는 사람의 진짜 실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여행이었죠.